네, 오전 시장을 정리하고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이틀 동안 또 반등을 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단 중국 증시가 열리지 않잖아요. 이런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틀간 시장이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센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까지 시장 저도 여기 나와서 주로 말씀드렸던 게 원달러 빠져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 반전 나와야 됩니다. 네.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난 이틀간 시장 동안에 아주 정확하게 환율과 선물 반응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 이틀간의 환작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제는 9원 40전 빠졌고 어제는 9원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틀간 원달러 밀림 폭이 18원 나온다는 얘기고 시장 반등폭이 이틀간 거의 한 40p 가까이 움직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선물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제 5,900계약, 어제 4,800계약. 이 정도면은 이틀간에 11,000계약입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이틀간 18원 빠지고 외국인 선물이 11,000계약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반전 나오더라.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요걸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힘이 실렸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래대금이 실려야 되는데 이 거래대금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핫한 양봉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느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5조 6천, 5조 2천 이 정도 거래대금이 네. 실려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 값이 절대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항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로 하나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반전 나오고 있는 양봉 길이에 비해서 거래량이 떨어졌고 위에 떨어지고 있는 60일선 그리고 막혀 있는 120일, 200일선에다가 추세선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모멘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연속성을 뒷받침할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황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어제 미국이 막판 반등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1% 육박하는 약세였어요. 이유는 ISM 제조업 지수가 못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거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까지 연내 금리 인상론, 10월 금리 인상 불사론,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뒷받침되는 거는 경기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9월 FOMC에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거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연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10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머징 핑계도 되고 콕 집어 중국 핑계도 되고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불사론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50점이 딱 기준선에 살짝 넘어가 있는 수준이고 이게 13년 5월 이후 최저치고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균 ISM 제조업 지수가 52.6p였으니까 지금 이 50.2p가 얼마나 낮게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연초의 반응과 지금 후반부의 반응이 명확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마찰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제조업 지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만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번 제조업 지표가 신규 주문 지수하고 생산 데이터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기준점 50을 하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까지 지표가 못 나오면 어제 미증시의 막판 반등도 마찬가지 얘기였고 지표가 못 나오면 무슨 얘기가 뒤따라 나옵니까? 지표가 못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 지연되겠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은 이걸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만 실제로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지표 못 나오는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감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전일이었죠. 옐런 의장이 세인트루이스 컨퍼런스 연설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참 웃긴 얘기예요. 통화정책이나
미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에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우리는 또 휴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FOMC 의사록 공개에서도 또 하나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선물과 환율만 보면은 따라가야 된다, 뭐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세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10월이 됐으니까 실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개만 한번 보죠. 네. 지금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실적 가이던스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눈높이에 차느냐 못 차느냐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4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높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눈높이에 안 맞으면 4분기 내리자는 얘기가 분명히 뒤따라 나옵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올해는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는 지난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을 뚜껑을 딱 열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건 쇼크라는 거죠. 예상치에서 한 17% 정도 밑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3분기, 4분기 때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할 텐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환율가니 뭐 이런 것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수출 데이터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네.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플러스를 없었죠.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축된 국면이 연속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좋아진 부분 어제와 그제 반응이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안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대감에 대해서 무게를 두기 어렵다. 신뢰도가 크게 실려 있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외국인들이 수급에 따라서 쉽게 급등락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틀 동안 상승을 했었던 것도 외국인들이 각각 1,000억씩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색을 한 모습이었고요. 금리 인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금리 인상론도 또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죠. 오늘 네. 금요일이고 내일장도 안 열리니까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과연 악재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예. 제가 봐도 똑같은 생각인데 금리는 경기의 거울입니다. 가만 보시면 우리 경기 좋을 때 금리 높아요. 경기 안 좋을 때 금리 낮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기 때문에 돈이 열심히 일을 해서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의 금리가 높은 거고 돈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돈의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하고 경기의 관계입니다. 네, 차트 하나 보시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니까 네. 소비 데이터하고 미 금리와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제로 금리로 묶어놨거든요. 제로 금리로 묶어놓은 상황에 미 소비 데이터는 반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건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호재가 되려면은 자신 있게 올렸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될 때고 지난 9월 달에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올렸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못 지켜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소비 데이터는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2%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는 올려야 될 때 연내 금리 인상 불사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밑을 보시게 되면 개인 소득은 올라오는데 소비자 기대지수가 같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어때요?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연준이 고민을 하고 있다.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한번 해석해 보죠. 이겁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데이터가 움직이는 대로 이머징 단의 산업 생산 데이터는 더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비 데이터, 미국의 소비 데이터가 한 단위 올라갈 때, 이 이머징 단에서의 산업 생산 데이터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한 단위 감소할 때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 소비 데이터가 방향이 잡혔을 때 조금씩 오버페이스 뛰는 구간들이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소비 데이터가 꺾이는 국면에서 산업 생산 데이터, 이머징 산업 생산 데이터는 오히려 더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패닉 셀링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개선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붐업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무리했던 거고 지금 소비 데이터가 올라오다 꺾여버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단의 산업 생산 데이터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비가 떨어져서 미국 내에서 뭐 알아서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바깥으로 영향력이 미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한 신흥국 위축 국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 있는 연준의 행보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연준의 패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흥국 채권들이 최근에 모두 다 약세예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강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흥국 채권들이 최근에 원자재 값들이 떨어지면서 원자재의 유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원자재하고 유동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상대적 강세가 있다. 또 뒤따라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상대 강세를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서 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싼 시장입니다만 모멘텀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타이밍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상대적인 강세만으로 우리 시장이 강하다,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펼치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계신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10월 초니까. 네, 제일 먼저 문 여는 애서부터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6일날 잠정 실적을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FM 가이던스가 6.6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나왔던 가이던스는 6조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미리 낮아진 거는 상관이 없어요. 눈높이가 높은데 못 맞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하는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나면 오늘도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는 건 마이크론 실적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안 좋았는데 이만큼 만들어냈네. 그럼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퍼포먼스를 내고 IM 부분에서 2조 2천억 정도만 뽑아내도 6조 6천억은 나온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지서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파생 쪽, 뭐 최근에 뭐 핸드셋 부품주들도 시세가 있었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서부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눈높이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대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면은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서 삼성전자 실적을 귀 기울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일단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신호탄을 올리는 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뭐 하늘이 준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어요. 타이밍이. 그렇죠. 예전에 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는데도 현대차 공장은 피해서 지나갔고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가 MS 점프를 할 때는 도요타 리콜 사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러쿵 저러쿵 뭐 말이 많았던 시점에서 참 절묘한 타이밍에 폭스바겐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저점에서의 반등을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원의 난율 보시게 되면은 다시 또 1대10 교환 비율까지 오고 나니까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원 달러가 뭐 1200 이상으로 뭐 1250, 1300 이렇게 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 조치가 없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환율단에서는 과거보다는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차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낮아진 눈높이 부분은 충분히 뭐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